자, 지금부터 유닛 13에 실전 2번 들어가 볼 거고, 제목은 인류 초기 사회 구조와 수렵 채집 생활이고, 또 제목을 하나 만들어 보면 농업 이전 인류의 소규모 불안정 집단. 그래서 영어로 만들면 small unstable group of free agricultural human, 이렇게 들어간 꼴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그림의 의미를 한번 보면 지금 농업 발명 전 인류는 소규모로 흩어져 불안정한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 불안정한 집단을 이루며 살았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걸 4단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단에서 오늘날 인간은 지구 전역에 널리 분포하지만 과거에는 비교적 드문 종이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단 말이야. 근데 아주 오래전엔 인간 수가 적었을 거고, 그래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라는 거를 첫 번째 단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보면 약 1만 년 전 농업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살아갔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마트 가서 음식 사고 이러지만 옛날엔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렵은 동물 사냥하는 거고 채집은 열매나 식물 모으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을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자연을 돌아다녀야 했다라는 거를 지금 두 번째 단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세 번째 단 보면 이러한 생활 방식은 넓은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단 규모가 작고 인구가 넓게 분산되어 있었다. 한 예로 한 지역에서 열매를 다 따먹거나 사냥감 다 잡았어. 그러면 거기 있으면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곳에서 모여서 살기가 어려운 거야. 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없으니까,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에는 초기 인간 사회는 작은 집단이 합쳐지거나 나뉘고 개인이 집단을 옮기는 등 매우 유동적인 구조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집단은 뭐 함께 생활하다가 다시 여러 집단으로 나뉘고 또 필요하면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조금 이런 것들이 되게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캠프 함께 하다가 다시 흩어지는 것처럼 좀 비교적 좀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했다는 거를 네 번째 단에서 보여주고 있고, 주제는 농업이 등장하기 전 인류는 낮은 인구 밀도 속에서 작은 수렵 채집 집단으로 이동하며 유동적인 사회 구조를 이루어 살아갔다 라고 했는데, 요걸 한 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농업 이전의 인간은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며 살았잖아. 그게 이제 생존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렵 채집 집단을 이루고 유동적인 사회 구조를 가졌다라고 한 줄 정리를 해보면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문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 본문 분석 들어가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Today humans are found라 해가지고, 오늘날 인간들은 뭐 발견된다, 모든 곳에서, 뭐 지구상 모든 곳에서 많은 숫자로 뭐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주 최근까지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비교적 흔하지 않은 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until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는 대시 묶었죠. 대시까지 이렇게 묶게요. 대시까지 묶을게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그 조상들은 농업을 발명할 때까지
하고 대시가 들어왔다는 거는 삽입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주면 돼. 삽입. 이건 어플라이드에서 우리가 삽입구에 대해서 하는데 삽입은 다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만 년 전까지 바로 어제인 진화로의 바로 어제인 어제인 불과 1만 년 전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화 시간으로는 겨우 어제인 불과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살았대. 어떻게 살았는지 보니까 catch as catch can이야. 그때그때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하나의 표현인데 그때그때 살아가는 존재였대. 뭐로써? 어떤 수렵하는 수렵인과 채집인으로서. 그 다음에 걸렸대. 많은 어떤 걸렸다기보다는 여기서 많은 땅들이 필요로 했다는 거죠. 뭐 하는데? to support, 지지하는데. 뭘 지지하는데? 그 사냥과 어떤 그 수렵과 채집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룹은 경향이 있었어. 어떤 경향이 있었냐 보니까 다소 소규모고 그리고 어떻게 드물게 이게 드물게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tend 뒤에는 to 부정사가 오는 꼴이죠. 그래서 tend, intend, pretend 이런 거 뒤에는 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다고 그냥 한번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보면은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라 해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에 우리 인간과 그 선행 인류의 사람과 조상들은 살았다. 그리고 이동했다. 함께 작은 그룹으로 이동했다. 위에 내용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초하면서 뭐를 기초하면서 what부터 이렇게 묶을게요. 우리가 아는 그 연구로부터 어떤 연구? 그러니까 수렵 채집민과 부족민의 생존의 연구로서 아는 것을 기초로 하면 이러한 그룹들은 뭐 아마도 다소 불안정했을 거라는 거야. 다소 불안정했을 것이다. 여기서는 based on 요거 하나의 표현이죠. 기초로 하면 자, 작은 그룹은 어땠어? coalesce라고 해가지고 합쳐졌습니다. 어떻게 뭐 일시적으로 아마도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더 큰 그룹은 would split 나뉘었을 것입니다. 뭐로?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계속 뭉쳐서 다니기 힘드니까 그렇게 나눴겠죠. 그 다음에 개인 또는 가족들도 would 때때로는 어떻게 됐어? 스위치 옮겨갔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한 그룹으로부터 다른 그룹으로까지 옮겨졌다 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구조적으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바로 어휘 넘어가서 여기서는 어휘를 좀 짚어볼게요. 어휘를 짚어보면 uncommon이라고 하면 흔하지 않은, common이 흔하니까 uncommon은 않은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catch as catch can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 다음 smallish라고 하면은 다소 소규모의 그 다음에 coalesce 요거는 합쳐지다죠. 같은 단어로는 merge가 있죠. 그 다음에 temporary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unstable이라고 하면은 불안정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법을 한번 보면 어법으로는 it takes 이거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A to 부정사. 그래서 A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구조로 보면은 가주어 it 진주어 to 부정사 꼴이죠.
그 다음에 based on 뭐 어디에 근거하여. 그다음에 would가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이 경우 그냥 과거의 이제 습관, 과거의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tend 뒤에 to 부정사 오는 거. 그 다음 quite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중학교 때 다들 한 번씩 많이 헷갈려 하는데, 얘는 꽤라는 부사고요. 얘는 조용한이죠. 그래서 이랑 t만 자리 바꾸는데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구조도예요. 관계 구조도를 좀 볼 건데,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1에서 3번 문장은 지금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 4번은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생활 방식을 설명해주고 있고, 6, 7, 8이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요거를 우리가 또 4단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또 해보면, 첫 번째부터 농업 이전의 인간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여 비교적 드문 종으로 존재했다. 그 다음에 수렵 채집 생활에는 넓은 뭐가 필요했어. 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집단 규모가 어땠어? 작았다. 그 다음 인류 조상들은 오랜 기간 작은 집단을 이루어 함께 생활하고 이동했다. 그 다음 초기 인류 집단은 합쳐지고 어땠어? 합쳐지기도 하고 나뉘기도 하죠. 구성원이 이동하는 유동적인 사회 구조를 가졌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요약을 한번 해보면, 농업 발전 이전에는 인류는 농업 발전보다는 발명이 나을 것 같네요. 이전 인류는 수렵 채집 생활로 인해 드문드문 퍼진 소규모 집단을 이뤘으며, 이 집단들은 어땠어? 불안정했죠. 그래서 불안정하여
수납 이동이 반복되었다. 이렇게 요약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핵심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이 4번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은 문장은 7번 문장입니다. 7번 문장. 그래서 뭐 좀 생소한 단어들도 나오고 여기도 핵심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서 이렇게 뽑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